처음 좀 넣는데 직선이라서 뭐 기울기가 같지만 않는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을 정하는 거지 서로 다른 직선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정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 서로 다른 직선이 몇 개인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39번 답이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잠깐만요. 19번에 2번이요. 저기 일단은 17번 먼저 가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가자. 자, 17번이요. 빨리 갑시다. 이건 이제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괜찮았나 모르겠네. 혹시 이 문제 포인트 잡을 수 있을까? 17번 핵심이 뭘까? 야 그냥 이거 풀라는 거잖아. 그치? 응? 저 하나가 그치 오른쪽 맞아 지금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포인트 같아. 그러니까 부등식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등호가 붙었고 하나는 등호가 안 붙었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궁합을 이제 맞추는 거지.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부등식은 등호가 붙어 있거든. 그거에 해당하는 게 사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은 납득이 되니? 왜냐면 여기에는 이제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 일종의 힌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봐봐. 여기 초록색에는 등호가 안 붙었잖아. 그래서 초록색은 이쪽으로 연결을 짓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원래는 부등식 문제인데 마치 방정식처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등식을 방정식처럼 생각하는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그냥 근이라고 잡는 거야. 주황색은 이제 마이너스 2가 근이라고 잡아주면은 그러니까 방정식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넣은 거고. 그래서 A는 무조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게 쉬울걸? 그 다음에 초록색은 초록색이랑 궁합이 맞잖아? 등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두 번째 부등식을 마치, 그러니까 요 부등식인데 부등식을 마치 방정식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 방정식의 해를 3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 나라면. 분명히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너네가 뭐 이미 끝난 거 아닌가? A랑 B가 나왔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얘들아 그럼 여기 A랑 B 나왔으니까 여기 넣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지, 그치? 이런 거는 뭐 그냥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18번 갑시다. 이게 내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암만 생각해도 405가 나오거든요? 405 맞잖아. 뭐라고? 답이 답은 지금 미안해. 나는 285로 나오는데 답지에서의 답은 405입니다. 답지에서의 답은.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좀 논해볼게. 4번으로 나왔어 답이. 아까 처음 읽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끔 답지가 틀린 것도 있어서요. 일단은 좀 같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18번이요.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너네가 설명을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한번 해줘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어디선가 착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 일단은 이게 격자점 문제야, 얘들아. 바둑판이나 모는 종이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 점이 몇 개인지를 논하는 문제니까 아무래도 얘를 좀 시각화를 하려면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좀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얘네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같아. 요 원점이랑 5,4잖아. 그러면
그러면은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 여기 아닐까? 5,4.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이거를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이라는 얘기가 그냥 요 주황색 직사각형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맞니? 그치? 이거 내가 이해한 거 맞지? 그치? 그러니까 요 OA가 여기가 A인가 아까? 그쵸? 여기가 대각선이라고 하니까 직사각형이 지금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평행하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이런 거 같은데.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갑자기 Y는 X랑의 교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Y는 X를 생각을 해주면 당연히 2점을 찍고 들어갈 거야. 4,4를 찍고 들어갈 거라고. 4,4.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더 섬세하게 한번 해보자. 좀 더 섬세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좀 더 섬세하게. Y는 X.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둘레랑 내부에 있는 이 격자점에다가 점들을 막 연결해가지고 직선을 이제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점이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이런 거. 자, 이런 거. 일단은 다 찍어볼게 한번. 요거는 맘만 먹으면 개수를 직접 셀 수도 있잖아. 다 찍어볼게요. 너네가 직접 눈으로 한번 세봐. 자, 눈으로 세보자. 이거 맞나?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지금. 그치?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 여기 위쪽 있잖아요. 여기 요 라인을 편의상 P라고 할게요. 여기 왼쪽에. 그 다음에 자 여기 라인 봐봐. 라인. 요거. 요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이제 Q라고 할게.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잡는데 설명 듣고 있는 거 맞지? 직선을 잡는데 그 직선이 얘를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얘랑 이제 교점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아무래도 P에서 하나 고르고 Q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일단은 여기를 무조건 관통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냥 바로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서 하나 고르고 아래쪽에서 하나 고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초록색 직선을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단순히 생각하면. 근데 여기 P에 지금 점이 몇 개가 있냐면 일단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10개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15개가 있어. 여기 점의 개수가 15개가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 번째 상황이 P에서 하나 고르고 Q에서 하나 고른 다음에 연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P에서 하나 고르고 Q에서 하나를 이제 고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맞거든요. P에서 하나 고르고 Q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위아래에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연결하면 직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직선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 지나잖아요. 무조건 여기 지나가지, 그치? 이거 100% 맞지? 여기 밑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고르면은 지나가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일단 여기 맞다고 보거든.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잠깐만. 야, 얘네가 교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거를 이제 무조건 관통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한 점이 요 라인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점 하나가 Y는 X 위에 이렇게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점 고르고 2점 골라도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괜찮지? 뭐 예를 들어서 2점 고르고 2점 고르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저 초록색 위에서 하나가 나오고 P나 Q에서 한 개가 나오는 거지. 이건 어때? 납득이 돼? 그러니까 초록색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고르고 이거 하나 고르면 되지. 이거 하나 고르고 이거 하나 고르면 되는 거잖아. 납득이 되냐? 근데 저 초록색 위에 점이 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S2라고 한다면 저 초록색 위에 점이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PQ를 합치면 25개가 또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125개가 확보가 돼. 이건 어때?
납득이 돼? 그러니까 초록색 위에서 하나를 고르고 노란색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그러니까 노란색에서만 두 개를 고를 수도 있고요. 초록색 하나, 노란색 하나를 고를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다? 또 생각나는 거 있어? 그치? 초록색에서만 두 개를 고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골라. 그러면은 이렇게 고르면 초록색 직선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그것도 얘랑 교점이 있지. 물론 교점이 무한히 많지만 교점이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y는 x, 그러니까 저 라인 위에서 여기에서만 두 개를 고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초록색 위에서만. 이것도 말이 되지, 그치?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사실 이게 끝으로 보이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가 10개가 된다고. 몇 개야 다 해서? 280. 그치. 285죠. 근데 답지는 답이 4번이래. 근데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 아니, 지금 285 맞지 않아? 아니 유준이는 왜 4번인 답? 제가 그까지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얘기해봐. 피크에서 모르구나. 천천히. 얘랑 이렇게 바뀌었잖아. 근데 여기 안에서 모르면 이렇게 해도 책상 계산은 만나긴 하지. 그래갖고 기울기만 같으면은 기울기가 같으면 잠깐만.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이렇게 아 P에서 두 개를 고를 수 있다고? 네. 아 잠깐만. 저 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렇게 두 개 골라도 된다는 얘기네.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놓쳤나 보다. 잠깐만. 얘 유준이가 맞는 것 같아 지금. 그럼 유준아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 고르는 것 중에 이런 애들을 빼야 되는 얘기야? 아니 그냥 전체 30개 중에서 두개 고르는 것 중에 이 직선만 빼면은 저기 이렇게 고르는 아 기울기가 1인 것만 빼면 된다고? 잠깐만요. 얘 말이 맞는 거 잠깐만. 유준아 잠깐만 좀만 더 줘봐. 잠시만요. 이거 좀만 다시 생각할게. 내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유준이 말은 뭐냐면 토탈 30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데 그 중에서 기울기가 1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인가? 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잠깐만. 얘 말이 맞는 것 같아. 잠깐만요. 잠깐만. 30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데 그럼 기울기가 1인 경우가 몇 개가 되는 거지? 기울기가 1인 그럼 그거를 더 해야지. 기울기가 1인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1인 경우가 몇 개라는 거야? 그렇지? 총 30개 나오지. 30개가 나와요? 유준이가 맞나 보다. 435개 중에서 30개. 근데 그럼 이거를 다 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개 나오고 여기서 3개 나오고 여기에서 6개 나오고 이거 다 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유준이가 맞는 거 같아 얘들아. 미안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건 유준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쪼개서 갔는데 유준이 말이 맞는 거 인정. 유준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저기에서 기울기가 1이라는 게 이런 애들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자 한번 일단 수식으로 조금만 써볼게요. 2C 2 안 되고 3C 2 안 되고 4C 2가 안 되고 다시 5C 2가 안 되는 건가? 이게 안 되는 건가? 맞니?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끄트머리에 유준아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맞아? 이렇게 풀면 답 나오나? 미안해요.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냥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얘 말은 그냥 그거지. 전체 중에서 기울기가 1만 아니면 된다는 거지. 여사분으로만 그쵸? 그러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여기 지금 P에서 두 개를 골라도 되는구나. 그러네. P에서 두 개 골라도 되네. 전체 중에서 기울기가 1인 경우 빼시면 됩니다. 내가 잘못 풀었습니다. 오케이 인정.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정리하시고 19번 가자. 유준이.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야, 지금 물방 캐리 절반을 유준이가 혼자 다 하는 거야, 지금? 19번이요. 지환,
어떻게 된 거야? 캐리 좀 해줘야지. 안 풀었는데. 아이씨, 캐리 좀 해줘봐. 어떻게? 직선에서 해줘봐. 밀릴 수 없잖아? 직선에서 해줘봐. 19번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 일단은 칸을 25개 만들어보자. 자, 큼지막하게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되는 걸 먼저 한번 적어보면,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옮겨볼게. 이렇게 있고 빵. 이거는 그냥 원본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옮겼을 뿐이죠. 이거 맞니? 잘못 적은 거 없지? 그치?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악수를 하면 1이고요. 악수를 안 하면 0입니다. 단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악수를 하면 1이고 악수를 안 하면 0이에요. 이거 납득이 되니? 얘들아,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말이야. 가장 본질적으로 스스로가 악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이랑 1번이 악수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는 무조건 0이 들어와야 돼. 이건 납득이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에 금방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이 악수를 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1번이랑 2번이 악수를 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해서 2번이랑 1번도 악수를 했다는 얘기야. 그 말이지. 나랑 유진이랑 악수를 하면요, 유진이랑 나는 악수를 한 거죠. 말장난이지 지금. 이게 말장난이 되게 중요하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대각선에 위치한 애들은 다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야. 대칭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요, 대칭 구조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나랑 유진이랑 악수를 하면은 유진이랑 나는 악수를 한 거지. 당연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이 악수를 하면은 2번이랑 1번도 악수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1이라는 거지. 이게 확정이에요. 이런 건 좀 납득이 되니? 그러면은 이게 대칭 구조니까 이렇게 되고, 대칭 이렇게 되고. 그냥 따져볼게. 대칭 이렇게 되지. 대칭 이렇게 되지. 야, 대칭 봐봐. 대칭. 잠깐만요. 대칭을 잡고 볼게. 대칭 여기 대칭이지. 다른 거 필요 없고 일단 대칭만 봅시다. 대칭 구조를 좀 다시 봐줘봐. 여기가 0이면은 또 대칭 봐봐. 대칭 다 눈에 들어오니? 그러면 지금 쓴 거는 다 확정 아닌가요? 그쵸, 확정이죠. 그래서 확정이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제일 큰 거가 아니라 두 번째로 큰 거거든.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제일 크다라고 하면은 남은 빈칸을 다 1로 채우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납득이 돼? 근데 제일 큰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큰 거니까는 하나는 0이 들어와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 뭐라고 할까? 여기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대칭 구조 때문에 반대편도 무조건 0이 되거든.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대칭 구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크게 맞춰줘야 되니까 이게 답이 돼. 어때? 맞은 사람. 오, 잘 맞은 거 맞았네. 설명 다 이해되죠? 20번으로 갑시다. 20번 갑시다. 그래. 후좀 못 넣었어. 난이도가 이제 확 뜹니다. 20번, 21번, 22. 23번은 오히려 쉬웠던 것 같고요. 20번부터 난이도가 좀 확 뜨죠. 20번. 빠르게 한번 풀고, 중간에 다른 거 있으면 더 질문 받고, 없으면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험지로 넘어가자. 죽어요. 요거는 난이도가 좀 있었어, 얘들아.
실제로 행렬의 기준은 별로 없어요. 행렬 문제가 아니라 이차함수 문제입니다. 행렬 모양은 꾸몄을 뿐이지. 아, 우리 문제 잘못 넣었다. 문제를 잘 만들었네. 문제를 잘 만들었어. 이게 문제 배치도 좀 뒤에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정답률이 낮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푼 훌륭한 학생 3명이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천천히 가볼까?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요거를 먼저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얘들아, 지금 알파랑 베타가 일단 이제 근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거 상황을 좀 볼게. 자, 그러면은 F가, 자, 상황 봐봐. F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고요. 상황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알파 베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개수가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면 두 근의 합이 6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건 좀 눈에 들어와? 근데 이런 게 눈에 빨리 들어와야 돼. 두 근의 합은 이제 6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여기 대칭축이 이제 3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먼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좀 보자. 자, 두 번째. 갑자기 이상하게 나와. 그러니까 행렬이 나와요, 갑자기. 그래서 행렬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저 그냥 실절 한번 곱해볼까? 실절 한번 곱해볼게. 뭐야 이거? 저 A라고 쓴 거죠? 그냥 행렬을 실절 한번 곱해보면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요거 좀 괜찮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치? 근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더해주고 싶지 않아. 딱 봤을 때 FB가 날라가잖아. 그치? 더해주고 싶지.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미음자로 긋고 더해주면은 FB가 날라가면서 조금 정리가 되거든. 근데 그러면서 여기 또 보면은 A가 한 개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더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아 보이고요. 그러면 얘가, 자, 천천히 한번 봐봐. 자,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좀 더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 이렇게 나와, 얘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문제에서 이게 A가 한 개래. A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해석해봐. 야, 문제의 뜻을 한번 읽어봐. 이게 무슨 말이니? 오. 꼭지점 말하는 거다. 꼭지점.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FA는 함수값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되는 A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알고 있겠지만 얘는 이제 수평선이지? 그치? 수평선이 하나 들어가는데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알파 베타가 뭔지 모르겠지만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A가 하나라면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야. 교점이. 그러면 여기서 눈에 이제 들어오는 게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는 무조건 이런 거를 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납득이 되냐?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야. 교점. 그래서 정확히 말해서 요 핑크 그 수평선, 요 수평선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들아, 이게 조금만 더 해볼게. 아까 얘가 6이라고 했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그치? 그럼 제가 6이니까 사실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여기 이제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f에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글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한글로 쓰면. 그러니까 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4가 된다. 요건 납득이 돼? 그러니까 y 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지금 두 분의 합이 6이잖아. 대칭축이 3이라고. 그래서 교점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교점이.
그러면 이제 꼭지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야, 그러면 끝났네. K가 나오잖아. 꼭지점이 지금 저거니까. 아, 뭔 얘기냐면, 봐봐. F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F3이니까. 그럼 좀만 더 따라와봐. 어렵지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뽑아내는 거는 K가 5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결론으로 이제 내립니다. K는 5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 fx가 그러니까 이게 정체였다는 거지. fx의 정체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fx가 k가 나왔으니까 따라오니. 그래서 얘가 알파가 1이었고 알고 보니 베타가 5였고요. 그쵸? 알파 나왔고 베타 나왔고 K까지 나온 거 아니야? 알파랑 베타랑 K랑 다 나왔지. 그치? 아 잠시만, 뭐 A도 나온 거 아닌가? 그럼 얘가 지금 아까 여기 A가 이제 꼭지점을 말하는 거잖아. 그냥 A는 3이 되겠네. 왜냐면은 교점이 하나가 나온다는 게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설명 다 납득이 돼? 그럼 A 나왔고 알파 나왔고 베타 나왔고 K 나왔고, 근데 얘가 하나를 더 원하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거. 그치?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럼 저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쟤는 뭘까? FP.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가지고 FB를 다시 구해주면 돼요. 근데 잠시만, 지금 A가 3이고요 알파가 그냥 아까 1이었잖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보면은 A가 1이니까 잠시만, 야 이렇게 가는 거지. 맞지 않니? 지금 다 보이잖아. A가 3이고 알파가 1이라고. F3이 얼마죠? F3이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요 놈이 마이너스 4니까 그럼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 3으로 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론은 뭐야? FB는 3이더라. 일단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FX랑 FB랑 같다라고 하니까 방금 우리 FB를 3이라고 했기 때문에 FX가 3이 되는 그 좌표를 이제 감마랑 델타라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다시 한번 해보면,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X를 이제 3으로 맞춰달라. FX를 3으로 맞춰주는 그러한 X가 이제 이거랑 이거라고 합시다 라는 건데, FX가 이거였잖아. FX 자리에 그냥 이걸 넣으시면 돼요. 그럼 복잡하긴 하지. 그치? 지금 설명 따라오니? 그러니까 FX가 지금 저거거든요. 저거 K를 구했으니까. 그래서 아니 다 끝났어. FX 자리에 넣고 들어가면 돼. 이게 FX니까. 그래서 이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난감한 거는 이제 뭐야 근데 이제 바로 안 나오죠, 인수분해가.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행렬이 갑자기 나오잖아. 근데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요걸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냐면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분을 다 곱하래. 그렇지 않아? 모든 성분을 다 곱하래.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성분을 곱하면은 이 델타 쓰기가 좀 델타입니다. 델타. 이거 싹 다 곱하는 거의 제곱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따져볼게. 자, 따져봐. 야, 알파 나왔지? 따져봐. 알파 나왔지? 베타 나왔지? 그치? 알파 나오고 베타 나왔죠? 그러면 사실 요거 두 개 곱하는 것만 알면 되지. 근데 얘들아, 저거 두 개가 여기서 나오지 않냐? 여기서 나오지, 그치? 여기서 나오는데 굳이 이거 인수분해 안 해도 두근의 곱만 알면 되잖아. 여기 두근의 곱이 얼마야? 플러스 2라고. 그래서 굳이 인수분해를 안 해도 두근의 곱은 플러스 2로 나온다. 어쨌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걸 다 곱하는 걸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그냥 끝이에요.
이거 제대로 푼 거 맞니? 이거 완전히 풀어서 맞은 사람. 아까 몇 명? 3명이었나? 하나, 둘, 셋? 오, 잘했습니다. 이거 문제 어렵습니다. 주원 이거 다 푼 거 이렇게 푼 거 맞아? 뭐 꽤 어려운 문제다, 이 정도면. 주원이 이거 잘했네. 설마 다 이해되니? 이 정도면 꽤 어려운 거야. 이 정도면. 자, 넘어갈게. 자, 21번, 22번 계속 가자. 일단은 21번 갈게요. 아유, 두 개를 돌리니까 빠듯하네. 21번이요.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더 설명을 더 여러 번 듣고 싶은 친구들은 영상을 좀 활용해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21번도 이제 난이도가 꽤 높은데 이게 푸는 방법이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잘한 계산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 정수 x의 개수를 맞춰주는 자연수 m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보다 어렵다. 요거 인수분해는 뭐 그만 이제 나오는 거고요. 요거 gx 혹시 해석 되나? gx.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대놓고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얘들아, 나는 이제 gx를 요 정도쯤으로 해석을 해요. 경우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힘 떨어졌어. 보고 있는 거 맞지? 응. 에어컨을 꺼서 그런가? 자, fx가 만약에 양수로 되면요 g는 그냥 더블이 됩니다. 간단하게 맞지? g는 더블이 돼요. fx가 만약에 음수로 간다면 얘는 뭐가 되지? gx는?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f지. 땡큐. 마이너스 f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논해보자. 저기 이제 보면은 풀마가 바뀌는 기준은 마이너스 1이랑 이제 플러스 3이고요. 원래 fx 그래프가 이렇게 U자 모양이잖아. 원래는, 그렇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맞지?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fx가 양수면은요 얘가 이제 더블이 되니까 여기 날개 부분은 이제 두 배로 이제 확장, 그러니까 펌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두 배가 되는 거니까 뭐 대략적으로 생긴 게 달라지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쯤? 정확하게 그리는 건 어렵고요. 대략 생긴 게 이제 이렇게 양 날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아마도 이거는 납득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근데 여기 요 부분 있잖아. 이 센터는 뒤집어야 돼. 센터는 뒤집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적당히 뒤집어요. 그러면 대략 요 정도 느낌으로 이 정도쯤 생겼을 것 같아. 적당히 이렇게 뒤집겠지? 그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보면 알겠지만 얘는 뭐니? 쟤는 뭐냐? 직선입니다. 직선. 누가 봐도 직선이에요. 근데 뭐 H라고 할게. 이 직선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마이너스 1을 그렇지.
절편이 확실합니다. 이게 눈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눈에 빨리 들어와야 돼. 마이너스 1,0을 무조건 지나갑니다. m에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이 점을 지나가. 무조건 여기를 지나가는데 뭐 지금 이 m이 자연수라고 하니까 기울기가 일단은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뭐 대략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 정도쯤.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인 개념은 좀 납득이 되냐? 얘가 G고 얘가 L입니다. 요거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직선이 저 곡선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주황색이 초록색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주황색이. 그럼 눈으로 봤을 때 주황색이 초록색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만나는 여기를 이제 경계점으로 해가지고 한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 좀 납득을 하니? 그러니까 그림상 대략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범위에 있는 점수 x를 8개로 맞춰주는 정확한 값을 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요 안에 x좌표에 점수가 8개가 들어가야 돼. 요 안에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야. 기울기를. 어때? 납득이 되지, 그치? 그래서 이제 얘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가보자고. 자, 좀 어려운데 지금 나는 이거 경우를 2개로 나눠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면 얘들아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긴장을 풀면 안 되고 되게 어려워 문제가. 그러니까 요거 범위랑 뒤집중해 어렵다고 문제가. 요 범위로 나눠줘. 그리고 솔직히 여기에서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쪽 왜냐면 기울기가 양수니까. 야, 이 직선이 이렇게 가진 않잖아. 이렇게 가잖아. 직선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나오진 않지.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요 범위랑 요 범위로 나눠줘야 돼. 이게 뭔 얘기냐면 좀만 천천히 해볼게요.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범위랑 근데 x는 6이 최대일 텐데 그러면은 그 가운데 볼록한 거를 안 만나요? x는 6이 최대라고? x는 6이 왜 최대가 되죠? x가 6일 때 8개인데 x가 6일 때가 8개.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8개. 근데 지원아 여기 범위는 안 들어가잖아. 근데 그거를 6을 지날 때 n 이거 이렇게 막 올리면은 하면은 지나간다고? 네, 그거 안 만나가지고 어. 할수 있어요. 근데 계산을 해봐야 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말은 뭐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 아 근데 해보면은 그러니까 계산을 조금 하기는 해야 돼요. 계산 없이 나온다고? 네 m에다가 6을 바로 넣으면? 어차피 2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7개, 6개, 5개 이럴 때는 상관 안 하고 8개일 때랑 그 이상만 체크하면 되는데 맞아. 그렇게 하면 되지. 8개일 때가 볼록한 거랑 안 만나가지고 그 이상도 어차피 안 만나니까 그럼 8개일 때 m을 어떻게 알아? 그냥 대충 생각해서 x는 6을 넣었는데 그게 딱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잠깐만. 지금 지환이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환이 말은 뭐냐면 이게 정수 x가 정확히 8개가 아니고요. 8개 이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다. 지환이 얘기가 뭐냐면은 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여기에서 여기 잠깐만 그러니까 설명을 좀 바꿔볼게. 여기에서 여기까지라고 해봤자 어차피 정수 x가 많진 않거든. 따져봐.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해봤자 정수 x가 몇 개나 해? 기껏해야 5개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범위에서 만약에 다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많아야 5개니까.
왜냐면 얘는 지금 8개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로 붙는 거는 당연히 이 3보다 큰 여기에서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그치? 맞지 않아?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좀만 더 따져볼게. 잠시만. 그러니까 이때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잠깐만. 일단은 답을 내볼게요. 자, 좀만 더 해보자. 여기를 계산을 하면은 과정을 좀 보여줄게. 그러니까 얘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이너스 F라서 일단은 계산을 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요걸 이제 풀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제 풀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풀면은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요때는 요걸 풀어줘야 되는데 요거를 풀면은 아마 요렇게 나올 거야. 자, 요렇게 나올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m에다가 이제 숫자를 조금 넣어보면은 일단 몇 개만 한번 해볼게. 좀 어렵긴 한데. 아, 요건 너네 풀 수 있지. 그러니까 요거 정리하고 자, 좀만 더 힘을 내자.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었다고 치면은 몇 개만 한번 해볼게. 만약에 m에다가 1을 넣잖아. 자, m에다가 1을 넣으면 일단은 좀 더 진행을 한번 해보자. 요거랑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정수가 8개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1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답이 되는 거죠. 얘는 답이 됩니다. 1을 넣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푼 거야. 요 수식 그대로 풀어주고 요때 풀어주고 m에다가 1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정수 x가 8개만 안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일단은 답이 된다고요. m이 1일 때. 자, 이런 걸 이제 몇 개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보면은 4일 때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4일 때가. 왜냐면 4를 넣잖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 하나만 나와. 여기. 그래서 자, 일단은 더 써볼게. 자꾸 말만 많이 하니까. 4일 때를 넣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때도 일단은 답이 됩니다. m이 4일 때도. 자, 좀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럼 5, 6, 7일 때 다 답이 돼. 실제로 해보면. 그러니까 5, 6, 7일 때 다 답이 되고 예를 들어서 m에다가 7을 넣잖아. 그럼 m에다가 7을 넣으면 m에다가 7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때도 답이 돼. 빼보면. 여기까지는 되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8을 넣으면 거기서부터 이게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이걸 언제 다 찾냐라는 건데 만약에 8을 넣잖아? 좀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좀 빨리 찾겠지. 기준을 m은 6이라고 하면은 바로 나와요. 잠시만. 일단은 8을 넣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8일 때는 이게 너무 많아져서 안 되는 건데 근데 내가 그럼 6은 어디서 나온 거야? 6은 그 마이너스 1부터 8개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8개면 6이잖아요. 아, x가 6일 때? 네. 그치?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게 8개가 아니라면은 그 m의 값이 더 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6을 넣어가지고 요거랑 같다라고 설정 한번 해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m에다가 6을 넣어서 그러니까 아니 x에 6을 넣어서? 그러니까 8개가 6이잖아요. 맞아, 그건 맞아. 근데 그때 꽉 채워지면은 그 전 거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6개 채우고 7개는 안 되는데 그 사이에 그 7이 하나 있는 거예요. m은 7, m은 8은 안 되니까. 왜냐면 지금 지원이처럼 여기를 조금 개수를 충분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지원이 말은 뭐냐면 x가 6일 때 여기 정수가 딱 8개가 채워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6일 때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g에도 6을 한번 넣어보고 여기 직선에도 6을 한번 넣어보고, 그치?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봐요. 잠시만 얘들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금 벌써 5분 전 8시거든요. 근데 22번 안만 생각해도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해야 되고요. 잠깐만. 좀만 내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2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23번은 사실 할만한데 22번은 좀 더 어렵거든요. 차라리 22번 한 개만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험지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저기. 시간이 좀 빠듯한데 22번 그래도 하나는 더 해야겠죠? 한 문제만 더 합시다. 한 문제만 했다가 우리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험지 그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할게. 자, 일단은 22번. 이거 한 문제씩 내가 너무 많이 썼어. 많이 쓰면 안 되는 건데. 얘들아 22번 좀 빨리 읽어볼까? 마음이 좀 급해요. 이거 나는 봤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경계선을 이렇게 만드는 게 좀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D랑 E는 지금 금토에만 몰려있잖아. 그래서 D랑 E를 그러니까 A, B, C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D랑 E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너네도 그렇게 봤어?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봐봐. A, B, C는 월화수목에 몰려있고요. 그 다음에 D랑 E는 주말에 몰려있잖아. 그러니까 D랑 E를 따로 보는 거지. A, B, C를 따로 보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4명을 골라야 되거든요. 4명. 그럼 5명 중에서 4명을 고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5명 중에 1명을 버린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는 크게 보면 5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서 4명을 발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5명 중에 1명을 빼면 된다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내가 봤을 땐 크게 보면 이제 5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한번 좀 해볼게.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2를 뺐어. 그럼 이렇게 나오지. 자, 천천히 해보자. 그 다음에 만약에 D를 빼봐. 자, 천천히 해볼게. D를 뺐어. 이렇게 나오지. 하나씩 다 써볼까? 만약에 C를 뺐어. 자, C를, 자, 좀만 더 집중하고 요거하고 쉬자. C를 뺍니다. 그 다음에 B를 빼봐. 순서대로. 자, B를 뺐어. 마지막으로 A를 빼요. 그러면 솔직히 이거 5개 중에 하나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명이 빠져야 되니까. 그럼 이제 한번 따져보자. 자, 가보자. 내가 만약에, 자, 갈게요. 만약에, 잘 봐. 헷갈릴 수 있다. 2가 빠졌습니다. 2가 빠졌어요. 그러면 D는 나중에 세도 돼. D는 어차피 2개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하시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A, B, C가 문제야. 나는 A는 그냥 나중에 하고, 자, 좀만 집중할게. B랑 C를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봐봐. B는, 자, B를 먼저 볼게요. B가 1로 갔어. C는 2개지. B가 1로 가서 C는 몇 개야? 3개지. 그치? 그래서 B랑 C를 결정하는 경우 수가 5개 아니냐? 다시. B가 1로 갔어? 2개야? 1로 갔어? 3개야? 그래서 B, C를 결정하는 게 5개거든. 근데 B, C가 결정이 됐어. 그럼 A는 몇 개니? 2개지. 그래서 B, C 먼저 하고 A 먼저 하고 마지막에 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를 치면 돼.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A, B, C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요. D랑 E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고. 그러니까 잘라서 본다고. 잘라서. 자, 이것도 한번 가보자. S2요. 그러면 얘는 봐봐. 얘도 아까랑 비슷한데 A, B, C는 어차피 똑같잖아. 그럼 여기 위쪽은 모양이 어차피 똑같지 않니? 위쪽은 어차피 똑같고요. E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지. 그치? 자, 그 다음 갈게. S3. 자, 그 다음에 자, A랑 B를 먼저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B를 먼저 고르는 게 낫겠지? A를 먼저 고르면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럼 B는 2개고 A는 3개지. 잘 따라와. 지금 정리 다 해야 된다. 멍 때리지 마시고 필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B는 2개고 A는 3개예요. 맞냐? 맞지? 그 다음에 D랑 E인데 E를 먼저 가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E는 하나고 근데 D도 하나야. 그러면은 E가 하나고 D도 하나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 갈게. 자, 좀만 더 힘을 내자. 자, A, C야. 당연히 C를 먼저 가겠지. 그러면 C를 먼저 가면 C는 3개지. C를 갔어? 그럼 A는 몇 개야? 3개지. A랑 C 끝났어. D랑 E가 남았어. E가 먼저 가. E가 먼저 가. D는 나중에. 자, 마지막 B, C죠? 이건 따로 세주는 게 맞습니다. 하나일 때, 잠시만요. 이거일 때 하나, 둘. 이거일 때 하나, 둘, 셋. 토탈 5개지. 맞지? 그래서 B랑 C를 하는 게 5개고요. 그 다음에 E가 먼저 가, D가 나중에 가. 맞지? 그래서 이렇게 5개 더하면 답입니다. 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리고 23번 이거 그냥 이거 빨리 설명하고 끝낼게요. 자, 23번 빨리 하고 끝낼게. 얘들아, 23번 1분 안에 끝낼게요. 자, 봐봐. 금방 끝낼게. 거기 방정식 있잖아. 3차 방정식 23번이요. 자, 요거 빨리 하고 끝내자. 그거 풀면은 이거 풀어봤니? 1, 2, 8 나오죠. 그쵸? 1, 2, 8 나옵니다. 그러면 너네 그 중학교 때 혹시 이런 거 기억나? 중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곱해가지고 서로 같다라는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A가 가장 길어. 그러니까 여기가 8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이제 1이거든. 그럼 너네 중학교 때 왜 원에 이거 닮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기억나? 그러니까 요렇게 2개 곱하는 거랑 이거 기억나냐? 요렇게 2개 곱하는 게 서로 같거든. 닮음 성질에 그런 게 있어, 얘들아. 다시 말할게. 닮음 성질에 요렇게 곱하는 거랑 요렇게 곱하는 게 서로 같아요. 중학교 내용에 그런 게 있다고요. 곱하면 8이잖아? 그리고 여기도 4가 들어가야 돼. 됐지? 여기 4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C 더하기 D는 1의 반지름이다. 끝. 얘들아, 우리 좀만 쉬다 5분만 쉬다 합시다. 바로 또 시험 봐야 되니까.
쉬었다 할게요. 지원이가 킬러도 잘 푸는구나. 아까 그 포맷은 괜찮았는데? 8개짜리?